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은 피차린 수도수입니다. 안주는 오이바이츠입니다. 피차린 수도수는 수도수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도수와 잘 어울릴 만한 안주라면 무엇이든 좋을 듯 합니다. 샐러드도 잘 어울리고 까망베리와 같은 치즈도 괜찮겠네요. 저는 간단하게 오이 조각에 염소치즈와 잣을 올리고 꿀과 올리브 오일을 뿌려 만든 오이바이츠와 함께 페어링 하겠습니다. 서빙 온도는 7.5에서 10도입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섬세한 맛과 향을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30분 이상은 꺼내 두었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잔은 파인트 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토플링 골리앗 범용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플링 골리앗의 신상수, 피차린 수도수입니다. 수도수를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수도수는 시트라홉을 사용해 양조한 맥주입니다. 피차린 수도수는 피차린 홉이라는 신상 홉을 사용한 토플링 골리앗의 수도수 라인업 맥주죠. 이처럼 홉 하나 달리 썼을 뿐인데도 홉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상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맥주의 맛과 향, 풍미에서 홉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와인에서 포도 품종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로 갈려버리듯이 맥주도 어떤 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맛과 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맥주는 와인과는 달리 몰트의 특성, 때에 따라 효모의 특성도 크게 드러나는 주류이기 때문에 온전히 홉의 모습만으로 보여지지는 않겠지만요. 또 홉은 맥주의 방부 효과까지 더해줘 양조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 탁월한 방부 효과가 홉이 맥주의 필수 재료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일조를 하기도 했고요. 맥주에 쓰이는 이 홉은 삼가의 다년생 덩굴식물인 후물루스 루플루스의 수정되지 않은 암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마초도 있죠. 같은 과의 식물이니만큼 대마와 홉은 공통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암수가 다르게 피어나는 자홍 이주 식물이라는 점, 톱니바퀴 모양의 잎사귀 생김새, 마치 파인애플을 닮아 있는 듯한 꽃의 모양, 테르펜과 테르페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 등 흡사한 부분이 많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대마의 향과 맛 역시 홉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환각 성분을 제거하고 맥주 양조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IPA에 잘 어울리는 특성을 활용해 거기에 맞춰 양조 디자인되어 실험적인 맥주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홉의 종류는 25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맥주라는 한 이름 아래 단일 홉 혹은 다양한 홉들을 배합해 양조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도수의 시트라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감귤, 시트러스 계열 과일들을 주축으로 파인애플, 리치나 망고,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들의 향과 맛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번 피차린도 역시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들을 베이스로 가지고 가면서 복숭아와 열대과일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프리스타일 홉스의 신상 홉입니다. 수도수의 팬분들이라면 시트라홉의 주시함에 단단히 빠져 계실 것 같은데요. 단단한 콘크리트 팬들의 지지를 얻고 어디서나 늘 극찬받는 우리 수도수가 이번 피차린과 함께 하면서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시트라홉과 마찬가지로 감귤의 향과 쌉싸름한 흰 속껍질의 향이 캔에서 올라옵니다. 잔에 따르면 향이 넓게 퍼져나가면서 감귤의 향 너머로 복숭아의 향들도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첫 모금에서는 신맛이 덜한 달콤함이 차오른 귤, 잘 익은 파파야의 얌전한 단맛, 멜론의 껍질 쪽에 가까운 시원하면서 은은한 단맛들이 느껴지고요. 파인애플의 찌릿한 상큼함도 보여집니다. 짱짱하게 살아있는 시트러스의 느낌에서 피차린이 오로지 피치가 아니라 왜 차린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졌는지도 짐작이 되네요. 하지만 질감도 향긋함도 잘 익어 손으로도 충분히 껍질이 벗겨지는 복숭아의 느낌이 분명 보이고요. 피차린 수도수의 주시함은 한입 가득 베어 물면 과즙이 뚝뚝 떨어지면서 코끝에 살품 묻어나는 복숭아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수도수를 푸른 잎사귀가 잔뜩 달린 시트러스 같다고 표현했었는데요. 피차린 수도수는 테이블 한쪽에 복숭아를 한가득 쌓아두고 옆에는 시트러스 과일들 한 바구니, 열대 과일들을 종류별로 하나씩, 그리고 장식용으로 초록 잎사귀들을 쌓인 복숭아들 틈 사이사이에 끼워두고 수동 착즙기까지 옆에 두고 찍은 광고 사진 같은 느낌입니다.
수도수에다가 발그레한 핑크빛 필터를 끼워둔 그림같이 어여쁜 느낌이 있네요. 다만 이 핑크빛이 온도가 낮으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온도를 올려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온도가 너무 올라와 버리면 피니쉬의 씁쓸함이 두드러져 버려서요. 이 쌉쌀한 마무리가 수도수에선 꽤 괜찮았지만 피차린과는 또 약간 어긋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적정 온도에서 시음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씁쓸함이 올라오기 전에 쭉쭉 신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한 유잉은 가볍고 신선한 안주나 차라리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리는 스낵류와 잘 맞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샐러드와 어느 정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바이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이의 아삭함과 고소하게 볶은 잣이 진한 맛의 고트 치즈를 살짝 눌러주고요. 꿀과 올리브 오일이 수도수의 질감과 연결되어서 아주 괜찮은 페어링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준비하기 귀찮다 싶으시면 그냥 생오이를 잘라서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가볍게 뿌려 드셔도 나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보다는 페어링에 힘을 좀 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 편하게 샐러드 정도에서 타협을 볼 수 있을 듯한데요. 과일 샐러드보다는 콥 샐러드 같이 담백한 샐러드가 이 주시함을 더 잘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수보다는 주시한 과일의 느낌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또 과일 안주를 더한다면 피차린 수도수의 섬세함이 많이 가려질 것 같은 느낌이라 채소 위주의 안주를 추천드려 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심드렁했던 유잉의 매력에 뒤늦게 점점 빠져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맥주라는 주류가 한번 마셔서는 모른다는 게 새삼 또 와닿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맥주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입니다.